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블록체인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 리암킴님과 함께 블록체인의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리암킴님을 모셔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암킴님.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으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리암킴입니다. 우주 1356 지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신규 회원분들이나 기존의 회원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블록체인이란 분야가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잘하시는 분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 학문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힘 또는 그런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록체인 쪽에서도 일단 블록체인 요즘에는 교수도 있다고 하죠. 아, 그런가요? 네, 대학에서도 블록체인 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요. 아, 예, 맞아요. 네, 그 포럼 같은 데서 보면은 대체로 그 암호학을 전공했거나 이러신 분들이나 그런 교수님들이 요즘은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블록체인 전문이다 하면은 그 전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은 용어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학 때도 이제 교수님들을 보면은 교수님과 이 학생들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체계화된 그 학문을 가지고 어떤 용어를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용어로 정의를 잘 내렸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란 용어를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서 용어를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쓰이고 있고 꼭 좀 필수로 알아야 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용어를 습득해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실 PPT를 4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4장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초급 단계예요. 그리고 4번째 전문 단계에서는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한 게 많이 나올 것이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고급이나 전문 단어까지 알아볼 것은 아니고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단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급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 알아야 돼요. 지금 10개의 단어 중에서 한 개 정도는 모르신다고 해도 관계 없지만 막 한 3-4개씩 모르신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가지 정도는 좀 모르겠네요. 3가지 정도는 모르시겠나요? 예. 그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블록체인 용어 초급입니다. 첫 번째 백서라고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은 이건 아실 거예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죠. 뉴스 같은 데에서 이제 프로젝트 유의해서 투자해야 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위험하다 하면서 꼭 항상 하는 얘기가 백서를 보세요. 네. 백서를 확인하세요 하는데 그 백서는 사용 설명서인데 사실 백서를 보고서 나서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블록체인 용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인과 토큰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지난 강의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어요. 코인하고 토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코인은 말하자면은 엄마 같은 존재고, 토큰은 자식 같은 존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메인넷 기술을 갖고 있고,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다른 DF들을 양산할 수 있는, 다른 토큰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독보적인 코인을 코인이라고 하고, 그 코인을 기술을 바탕을 통해서
유사하게 나와서 그 코인을 갖고 수수료로도 이용하고 그 코인 위에서 놀고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성을 가진 그런 코인이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브코인이라고도 하나요? 서브코인은 좀 의미가 여러 군데에서 좀 더 이거 사용이 되는데, 서브코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는 서브코인이랑 이거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 토큰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토큰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T나 아니면은 바이낸스 토큰, 이런 거 역시도 토큰이지만, 그 전 세계 거래량을 3위, 4위 이렇게 다투는 정말 유망한 코인으로 불리우고 있죠. 자, 다음 단어는 상장이에요. 상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거래소에서 거래되도록 등록되어지는 것을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테이블은 우리가 DKRW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아셔야겠죠. 변동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단어이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 고정적인 토큰을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MOU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업 용어인데 블록체인 쪽에서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산업에서 뭐 회사가 모 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DA는 MOU 체결에서 이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비밀 유지 협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대시월렛이 있죠. 대시월렛에서 보관, 전송 가능하죠. 이 보관과 전송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월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월렛의 정의에서 하드웨어가 있을까요? 레저 같은 것 때문이겠죠. 예. 외부에서 기계로 쓰는 그런 하드웨어 월렛도 월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는 코마캡이라고 있는데 코마캡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코마캡이 뭔지. 코마캡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코인 마켓캡은 아시나요? 이 코인 마켓캡을 코마캡이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실 뭐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해놔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지금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고 설명할 때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로 쓰는 거는 사실 코인 마켓캡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코마캡이라고 많이들 쓰니까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면의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이고 여기에서 코인을 검색하면 그 코인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지금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거래소의 순위도 알 수 있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필수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GitHub라고 되어 있는데 GitHub는 사실 일반인들은 알아도 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GitHub에 등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신 있다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이 프로젝트는 투명하군, 기술력이 있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올려놨군 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GitHub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GitHub에서 지금 대시 쪽을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디앱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드셔의 소스 코드도 있고요. 대시 월렛의 소스 코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GitHub에서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초급의 마지막으로는 TXID, 이거는 아시겠죠? 예, 트랜잭션 아이디의 줄임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은 이더리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0x 어쩌고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그 트랜잭션에 해당하겠고요.
우리 대시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전송하고 나면은 보이죠. 보이지만 보이지만 좀 줄여서 보여져 있지만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아래와 같이 트랜잭션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트랜잭션은 사실 거래 기록이기도 하지만 블록 정보를 암호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에다가 이제 앞으로 다음 블록의 거의 정보까지 기입이 돼서 또 다른 트랜잭션이 생성되는 거고, 블록체인의 그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용어 중급 여기까지도 사실 아셔야 돼요. 앞으로 고급 전문은 바라지도 않아도 초급하고 중급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르는 게 몇 개 정도 보이시나요?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개밖에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다 모르겠는데. 두세 개 정도는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네요.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은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한 7개 이상은 아시게 되실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 디앱은 아시겠죠? 네, 대부분 알죠. 예. 디앱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공부를 해왔었죠. 네. 그 전통적인 디앱이다 하면은 약간 중앙에서 파생된 사업 이런 느낌의 그 단어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요즘 사용하고 있는 거는 블록체인으로 탈종화되어 있는 모습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전통적인 앱과 비교한 표인데 잠시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리도 줄임말이에요. 바로 화이트리스트의 줄임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KYC라고 하면은 알겠죠. 아, 예, KYC. 예. 저희 그 월드쉐어도 가입하실 때 메타허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메타허브에서 KYC를 했었죠.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통과했던 이 KYC를 다른 말로는 화이트리스트를 제출한다. 그거를 주로 화리하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용어로는 화이트리스트. 네네. KYC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활이라고 사용하는 그 코인러들끼리는 더 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KYC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고. 그래서 올려봤고요. 토큰 이코노미, 에코시스템 이런 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토큰 이코노미는 코인의 생태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체로 블록체인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어느 정도 비율로 분배를 하였는지, 코인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그리고 뭐 락은 어떻게 건다, 유동성은 뭐 어떻게 제공한다, 이런 코인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플랫폼 기능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화면이 에코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코시스템의 에코는 그 이코노미의 앞자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시스템, 생태계는 우리 생태계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 하고 주로 도식으로 설명을 하곤 하죠. 이런 것을 에코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화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용어를 중급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NF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데, 그래픽이나 음악 등의 디지털 정보화된 것을 토큰화해서 제작자부터 어떻게 이동해왔는지, 소유주는 누가 됐었는지 그런 이동 경위까지 다 블록으로 기록되게 만든 이런 토큰을 이제 NFT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제 NFT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웹3 상황이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는데, 그 시대가 도래하는 와중에 NFT 사업이 나중에 또 빛을 한번 더 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시체인도 사실 NFT를 개발하는 파트가 있기도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하드포크입니다. 하드포크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있었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애가 원래 이더리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뷰테린이 우리 월드쉐어 다오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에서도 다오를 만듭니다.
다오를 만들었는데 그 다오에서 모금한 자금을 해킹을 당해요. 그 전에 이제 있던 이더리움은 어떤 그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킹을 한 30% 정도 당하고 나니까 자금이 해킹을 당한다. 이거는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좀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듭니다. 이더리움을 다시 만드는데 그 전 기술에서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요. 네. 그렇게 나온 게 현재의 이더리움이고 그 전에 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드포크예요. 비트코인 캐시.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도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원래 최대로 채굴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채굴 방식을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사실 비트코인 주인이 없잖아요. 하지만 개발자들이 포럼에서 우리 어떤 식으로 운영하자를 결정짓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드가 동의를 하면서 그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채굴 방법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채굴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을 캘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채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지안이 만들고 로저버가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로저버는 요즘 비트코인의 예수라고 불리죠. 예,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좋다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뭐 직접 만나봤는데 대화의 그 한 80% 이상이 비트코인 캐시 따봉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런 거를 하드포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술은 비슷한데 유의한데 다른 코인으로 분가를 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리스팅은 뭘까요? 뭐 리스트랑 비슷한 개념인가요? 그렇죠. 리스팅은 뭐냐면은 아까 초급에서 나왔던 상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같아도 그냥 좀만 뭐 영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은어로 말하게 되면은 좀 생소하게 되는데, 리스팅은 상장이라는 뜻이고요. 8번째 API는 사실 중급 단계에서 알아야 될까 싶긴 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같은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에서 파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통로 같은 역할? 그런 것을 하는 거고, API를 이용하면은 거래소에 변동되고 있는 우리 코인의 현 시세를 그대로 끌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표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통로 혹은 그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코인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똑같습니다. 코인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네. 코인의 처음 탄생해서 백서 제작부터 홈페이지 제작부터 쭉 해서 나중에는 상장 그 이후의 관리까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코인 인큐베이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10번째 기반 수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금 비트렉스 거래소에 대시체인이 상장되어 있지만 대시코인이 네. 지금 우리 월렛에 있는 거를 곧장 비트렉스로 보내려고 하면은 안 보내지죠. 네. 이거를 보내려면은 거래소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ERC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기반 전환을.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 대시는 메인넷이기 때문에 대시체인이라는 메인넷을 갖고 있고요. 물론 거래소에다가 우리 메인넷으로 상장을 시킬 수도 있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기존에 사용하던 기반 말고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시코인은 ERC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시코인을 ERC 기반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환하는 것을 기반 수합이라고 합니다. 기반 수합. 예, 머지않아서 메타허브에서 그런 기반 수합을 지원할 거고요. 이미 시스템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시점을 적절히 잡아서 출시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자, 우리 이렇게 쭉 봤는데 그냥 고급은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EVM, 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뭐 이더리움의 심장 같은 거건데 뭐 그런 거고, 레이어, 온체인, 거버넌스, 뭐 다오, 라이트 페이퍼, 블록딜, 파워포스, 크로스체인, AMA 등이 있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화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알아야겠죠. 다오. 네, 다오. 예, 우리 월드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겠죠. 다오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화되어 있던 기존의 조직에서 이렇게 중앙이 없는, 각각이 어떻게 보면 중앙이 될 수 있는 탈중앙화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다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혹자들은 기업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요. 지금 기업은 다 중앙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그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하지만 다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모였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모였고,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명이 비리를 저지른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도 우리 월드쉐어 지금 조직처럼 다오가 기업의 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더 어렵죠? 야, 전문 용어는 뭐 한 가지도 지금 저는 알 수 있는 단어가 없네요. 솔직히 저도 그냥 뜻만 알고 있네요. 다 알긴 아는데 뜻만 알 수 있겠고,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할 때도 잘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은 그 블록이 운영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지금 용어를 봤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급하고 중급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사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돌려보시면서 그 초급과 중급 용어는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즘 최신의 트렌드가 웹3예요. 웹 3.0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웹 3.0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1.0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특징이. 네. 기업들이 그냥 홈페이지 이렇게 딱 열었다, 우리 기업은 이런 거다 하고 기업들이 공개를 하면은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터넷 환경이 웹 1.0이고요. 이제 읽기 쓰기가 가능해졌어요. 네이버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하고 직접 블로그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웹 2.0의 시대. 그리고 웹 3.0에서는 이제 소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유물이 있는 거죠. NFT 역시도 웹 3.0을 표방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일 테고, 우리 월드쉐어 역시도 다오로 모였지만 우리 각각의 계정들이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소유 자격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죠. 네. 각 레벨에 따라서, 부스터 레벨에 따라서 뭔가 네. 자격들이 부여가 되고, 네. 그런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탈중화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웹 3.0을 지향하고 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크립토 세상에서 대시체인 사회를 한 장에 이제 담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시체인을 통해서 뭐 디앱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일이고요. 일하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 여행 가고 결혼하고 모든 것들을 대시체인 속에서 하는 거예요. 대시코인 갖고 하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되어 있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DKRW로 하든지,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용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감 있게 사업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들 숙지를 꼭 잘하셔서 즐거운 사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블록체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 정확히 또 풀어주신 우리 리암킴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계속해서 더
우리 유저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계속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